김명수 탄핵이 먼저다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김명수 이렇게 건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제 저도 봤습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명수라는 사람은 정말, 정말 더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인들을, 특히 국회의원들을 더럽다,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제가 이 팔이 절대로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눈에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장벽 속에 있는, 그래서 저도 사법 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뭐 사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관들도 진짜 문제 많은 법관들이 많습니다. 뭐 이 향판이라고 해갖고, 즉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판사를 하면서 변호사가 이 대주는 향응, 술 받아먹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이러면서 이 향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법회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통하는, 그래서 이 판사들끼리의 일종의 암묵적인 그 거래가 있어서 뭐 판사하고 좀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은 뭐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혐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법 체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그 위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깨지기 쉬운 사법 체계도 자꾸 이 공고해지고, 그리고 이제 법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판사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법치 국가로서의 또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근데 김명수의 여러분이 그 녹취록을 아예 생생한 음성으로도 이제 딱 이제 실렸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임성근 판사의 이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리고 탄핵은 김명수 먼저 해야 된다, 임성근이 아니다, 이렇게 140명이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는요, 179명이 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한 명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무효편지 이럴 것 같은데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정권인가. 정말 그 해방 전후, 그리고 6.25 때 인민해방군이라는 중공군과 또 북한의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마구 잡아가고 마구 이 린치를 가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2월 28일에 임성근 판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지금 2월 28일까지는 도저히 이거를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이제 2월 뭐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임성근을 일종의 본보기로 해갖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전에 이 6.25 때라든가 해방 후에 그 수많은 이 테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본보기로 많이 했죠. 또 누구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본보기 사법 테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임성근 이 부장판사의 탄핵은 헌재에서 뭐 이 민변 출신의 뭐 이 사람이 맞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99%예요. 왜냐? 시간이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직 판사가 아니라 2월 28일에 딱 퇴임을 해버리면은 이분은 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헌재에서 재판에 출석할 그런 의무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맛배기용의 진짜 양념 범벅의 조리돌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김명수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김명수라는 인간 자체,
이거를 이렇게 앞세워 놨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임성근 판사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표를 못 받지. 탄핵하려고 하는데 사표를 받으면 내 입장이 곤란하잖아. 와 정말 너도 판사냐 이러면서 정말 저 같으면은 상이라도 엎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김명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임성근 판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임성근 판사가 이제 녹취록 파일을 그냥 쫙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번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깨갱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호, 뭐 전재수 비롯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몰래 녹취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판사로서 인성도 문제다. 탄핵감이다. 이러면서 전재수의 우상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왜 탄핵감입니까? 자기 방어 수단인 거예요. 즉 이거는요. 법적으로 볼 때 이 임성근 판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인 방어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라는 사람이 하도 말도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임을 한다는데 그걸 김명수가 어떤 이유로 사임을 반대하느냐 그걸 알고 싶었을 거예요. 판사로서. 그래서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 문제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딴 사람이 그거를 공개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인데 본인이 딱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딱 녹취를 해서 그걸 공개를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맨날 녹취해 갖고 올리고 뭐 이 난리를 치던 이 대깨들이 아주 입에 거품을 몰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전재수라는 사람도요. 인성이 탄핵감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합니까?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행동이 여러분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성근 판사의 이른바 이 17기 이 140명 동기들이 김명수 탄핵부터 먼저 하자. 탄핵은 김명수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그 법관회의 전국 법관회의를 열자고 지금 막 이제 법원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 법관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는 아마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은요. 김명수가 사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이거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아무리 쟤네들이 달려들고 왜 몰래 녹취를 하냐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판사가 녹취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떠들어봤죠.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부의 이 권한 수장으로서 완전히 권력에다가 아부를 하는 애완견이 되는 걸 지 입으로 다 실토를 하고 자백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법관회의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뭐 성향이 우리법 연구회건 또 이 뭐 국제법 연구회건 뭐 이걸 다 떠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법관에 대해서 이거보다도 더한 치욕과 수모는 없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는 자격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거품을 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의 말하자면은 이 탄핵을 네가 받아야 되니까 네 사표를 못 내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김명수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서 OEM 생산을 하고 뭐 국회의 정치적인 고려를 사법부의 명예와 오너보다도 그걸 더 앞세웠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김명수가 임성근의 말하자면 탄핵을 유도했고 그 탄핵의 일종의 작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이탄이라든가 뭐 이수진이라든가 정말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 임성근을 하나를 딱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옛날 진짜 그 왕조 시대에 효수를 해갖고 걸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명수하고 정치권하고 아마 부단히 전화하고 막 서로가 정보 교환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탄희가 내가 공황 장애니까 제가요 빨리 떨치고 나갔고 임성근부터 잡는 게 좋겠죠. 뭐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는 유도를 한 겁니다. 임성근이 지금 얘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걔가 사표내갖고 뭐 처장 만나고 차장 만나고 이러면 내가 좀 시간 좀 끌고 이럴 테니까 얼른 걔를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는 사표를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법관들이 우리가 이제 그럴듯한 말로, 즉,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법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상권 분립을 지켜야 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 뭐 이렇게 얌전하고 이 정상적인 말로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김명수가 임성근의 탄핵을 유도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자기가 정치권으로부터도 외풍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권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임성근이 보고 외투 뺏고 나가 이러면서 그냥 창문을 확 열고 그냥 밀어 제낀 거예요. 끔찍한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검찰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검찰에서도 다 윤성근 팬이 아니고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검사로서의 권위와 검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검사로서의 갈 길을 쫙 가고 있으니까 검찰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성윤이나 심재철이가 개밥에 도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김명수는 못난 놈이다. 진짜 김명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란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